대화를 해야 합니까? 좋은 멘트가 있을까요? 여자랑 대화할 때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대체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아웃님들은 여성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대화할 때 정적이 금방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과 외국어로 대화합니까? 라틴어로 대화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한국어로 대화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자랑 대화할 때 처음 보는 외국인과 외국어로 소통한다는 압박감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로 어떻게 이어가지?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가? 망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대화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 이야기나 뱉는다거나 되도 않는 농담을 친다거나 CSI 수사관의 빙의에서 여자한테 미칠 듯이 질문을 퍼부어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웃님들이 대화가 끊기는 이유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머릿속에 할 말이 많은데 그 말들이 전부 자기 검열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 말하면은 재미가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 말하면은 내가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을 물어보면은 집착하는 남자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우리 아웃님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더 재밌는 말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더 상황이 악화되기 일쑤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기 검열을 없애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자를 대체로 만나지 못하는 아웃님들이 하는 생각은 여자분들이 이색적인 대화나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전개를 좋아한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쁜 여자분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남자 이야기나 맛집에 관한 이야기나 인스타 DM을 통해서 자기한테 대시하는 남자나 친구 남친 얘기 혹은 누구의 뒷담화, 여자가 예쁘다고 해서 우리 남자들이 엄두조차 못 낼 신성력이 넘치는 대화 주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남자부터 그 여자를 신성시하고 있는데 대화가 쉬워질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이 알려주는 방법을 지금부터 그 여자한테 적용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로 우리 아우님들은 여성과 대화하기 위해서 머리를 뒤지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있는 것으로 소통하시길 바랄게요. 보통 남자분들은 대화가 끊기는 순간 당황해하고 마음이 굉장히 급박해질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것이 머릿속을 사력을 다해서 뒤지기 시작을 하죠. 누구한테 들었던 재밌는 썰이나 멘트, 자기가 겪어왔던 이색적인 대화 스토리, 혹은 모 연예 강사가 알려준 여자의 심금을 울리는 멘트, 그리고 어렵사리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독특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러면 또 바로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지? 뭔가 내가 이 얘기하면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거 대화가 긴데 조금 분위기가 루즈해지지 않으려나? 이 순간 남자는 더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머릿속을 이잡듯이 뒤지는 것이 아니고 내 시선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바로 지금 두 사람이 같이 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소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카페 분위기가 뭔가 괜찮다, 되게 편해, 이 노래 내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뭐였더라? 여기 사람 많다, 사장님 표정이 굉장히 좋아 보여, 이 가게 약간 홍대 스타일이다, 여기 커피 냄새 좋지 않아? 고소한 냄새가 나, 저기 케이크 진짜 달아 보인다, 살찌겠어, 저기 앉아있는 커플 되게 오래된 커플로 보인다, 굉장히 편해 보여. 별거 아닌 말이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대단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으면서 검열조차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 또한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끌어내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상대 여성은 바로 답할 수가 있습니다. 되도 않는 필살기 멘트라고 해서 여자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친구 얘기를 해봤자 여자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굉장히 애매해질 뿐이죠. 두 번째, 여자한테 질문부터 무자비하게 던지지 마세요. 침묵이 흐르기 시작한 직후 남자들은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상대한테 무차별한 질문 폭격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일단 오디오가 비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존재해서 그래요. 취미가 뭐야? MBTI 뭔데? 너 주말엔 뭐해? 남사친 많아? 음악은 뭐 좋아해? 너는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해? 연애 많이 해봤어? 이러한 질문이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에 있어요. 정적이 흐르고 나서 상대가 저러한 질문을 듣게 된다면은 지금 상대도 어색한데 내가 이런 질문 듣고 나서 이제 내가 분위기를 끌어가야 하나? 하는 압박감이 여자분조차 생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 취미가 뭐였는지, 이걸 말해도 괜찮을지, 짧게 말할지 길게 말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지, 이것을 여자분조차 계산을 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생각이 길어지면은 여자분조차 방어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해버립니다. 아니요, 그냥 집에서 영화 보는데요. 바로 여자의 답이 단답형으로 끝나버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성이 말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남자의 데이터를 여자한테 먼저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질문 전에 내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다음에 애쉬를 보도록 할게요. 나 요즘 여행 영상 보고 있으니까 일본이 문득 가고 싶더라고. 너는 여행 좋아하니? 이 문장이 왜 좋은지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 문장은 이미 대답의 방향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여행 좋아하는데, 나는 일본보다 동남아가 좋은데, 나는 휴양지가 좋은데, 즉 상대는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냥 남자가 던진 이야기에서 여성분은 연상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새로운 창작보다 연상을 매우 쉬운 과정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자분이 대답을 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크게 줄어든다 이 뜻이에요.
번째예요. 그리고 남자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또 좋은 이유가 있어요. 내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상대도 심리적으로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대화에서 가장 불편한 상황이 내가 평가받는 느낌이 들 때이기 때문이죠. 취미가 뭐예요? 연애는 얼마나 해봤어요? 이런 질문은 인터뷰 느낌이 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남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나 오랜만에 운동하는데 진짜 죽겠더라. 너는 운동하는 거 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이 사람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대화의 구조가 인터뷰에서 교환 구조로 변환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육하원칙만 활용해도 대화 소재가 무궁무진해집니다. 여자가 말하길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보통 비슷한 답을 내놓기도 합니다. 저도요. 이러면 다시 대화의 주도권이 여성한테 넘어가면서 내성적인 여자분들은 이런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죠. 남자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굴리면 되는데 바로 육하원칙을 활용하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예를 들어서 나는 보통 영화를 혼자 보는 거 좋아하는데 너는 누구랑 보는 거 좋아해? 이렇게 누가 라는 항목을 사용할 수 있고, 나는 보통 날씨가 흐리거나 우중충할 때 그런 공평화 땡기는데 너는 보통 언제 땡겨? 하면서 언제라는 항목을 사용할 수 있죠. 나는 집에서 혼자 영화 보는 걸 좋아해. 오히려 약간 프라이빗한 느낌이라서 너는 어디서 보는 걸 좋아해? 이렇게 어디서를 응용할 수 있죠. 혹은 나는 최근에 완갑하는 남자 그거 보고 나서 눈물을 찔끔 흘렸어.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있니? 하면서 무엇을 이라는 항목을 사용할 수 있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은 와 그런 영화 장르 좋아하는 사람 처음 본다. 보통 여자분들은 로맨스를 좋아하던데 어쩌다가 그런 장르에 빠진 건데? 하면서 왜라는 항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육하원칙만 잘 활용해도 새로운 대화 전개가 정말 끊임없이 창출됩니다. 남자분들이 대화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무시한 채 이색적인 대화 주제만 찾아서 그래요. 네 번째로, 어색한 상황을 아무것도 아닌 상황처럼 쿨하게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데요. 바로 어색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대화의 정적이 흐르다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커피를 마시니까 좋다 그치? 이렇게 이성이랑 대화하는 게 오랜만이라서 대화가 색다르고 재밌다 그렇지 않아? 즉 어색하지 않은 척을 하고 화제를 전환시키고자 하겠죠.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에 비해서 사회적인 직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백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들 방금 남자가 어색해서 죽으려고 했다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여자는 회피하는 남자보다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남자한테 매력을 훨씬 더 느낍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우리 갑자기 조용해졌다 크크. 오랜만이라서 할 말이 생각 안 나네 크크. 나 긴장했나? 이렇게 말하면 신기하게 분위기가 풀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세상 쿨하게 저런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만으로 나 지금 망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색한 게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많은 아우님들은 표정과 제스처에서 어색한 게 보이는데 애써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부딪힌 변수를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여유겠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에 선택지를 부여하는 겁니다. 대화가 바뀔 때 많은 남자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카페 가는 거 좋아해? 커피 좋아해? 여행 좋아해?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디야? 이 질문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 답이 쉽게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행 좋아하니? 라고 했을 때 여자분은 네 여행 좋아해요 하면은 남자는 오 그래? 나랑 똑같네? 이렇게 답을 하고 다시 어색한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원래 사람은 질문이 단순할수록 최소한의 에너지로 대답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존재해서 그래요. 대화가 끊기는 것은 상대 여성이 말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질문의 구조가 답을 길게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문할 때는 예 혹은 아니요 질문 대신에 선택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선택지가 존재하면 사람은 대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때문이죠. 여행 좋아하니? 이것이 아니고 여행하면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그냥 가서 즐기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카페 좋아해? 이것이 아니고 카페 가면은 인스타플 감성을 좋아해? 사람이 없는 조용한 장소를 좋아해?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디야? 이것보다는 너는 여행하면은 관광지를 가서 정말 즐기다 오는 편이야? 아니면 휴양지를 가서 제대로 쉬고 오는 편이야? 이러한 대화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새로운 답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주어진 것에서 고르는 것을 훨씬 더 편하게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잘 익혀보세요. 원래 사람은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이색적인 대화 주제 혹은 멘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들 이런 기본기를 무시한 상태에서 새로운 루틴과 방법만을 찾고자 하니까 대화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려보고자 합니다. 소개팅이나 애프터를 앞두고 우리가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대화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남자는 여자를 웃겨줄 필요가 있다. 여자는 유머러스한 남자를 좋아한다. 이 말을 거의 진리처럼 믿고 살아왔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예쁜 처자를 만나기 전에 예능을 챙겨보고 거기에 나온 멘트들을 하나같이 다 외우고 여자한테 그것을 써먹다가 대화가 끊기는 순간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약간 어색한데 이게 좀 즐겁네요 라는 말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자면은 우리가 그렇게 머리를 쥐어짜서 여자를 몇 번 피식피식 하게 만들었었는데 왜 집에 가는 길엔 여자한테서 오빠 오늘 재밌었네요 라는 카톡 한마디로 끝났을까요? 웃음이라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즐겁게 만들지언정 사람을 붙잡아 두지는 못하거든요. 여자가 와 나 막차를 놓쳐도 이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그 사람이 웃겨서가 아니고 와 이 사람 내 진가를
내 진짜 마음을 알아봐주네 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을 웃기지 않고도 하루 종일 나랑 대화하고 싶게 만들어버리는 방법을 4단계로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전달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타고난 재주가 아니고 들어주는 방식의 문제라서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묻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대화를 그저 질문하고 나서 답 듣기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디자이너요. 바쁘시겠다. 취미가 뭐예요? 운동해요. 건강 관리하시는구나. 이렇게 3시간을 떠들어봤자 서로에 대해서 아는 정보만 늘어날 뿐 1도 끌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진 정보에 대해서 설레지 않거든요. 핵심은 상대가 던진 사실 뒤에 숨어있는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가령 상대가 저 퇴근하고 나서 헬스를 하고 있어요 하면은 일반 남자분들은 오 진짜요? 일주일에 얼마나 하세요? PT 받으시는 거예요? 몇 분할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데서 그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퇴근하면 진짜 몸이 피곤하실 텐데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 회사에서 머리가 복잡했던 거 운동하면서 땀 빼면서 그 생각을 비워내시는 맛에 가시는 건가 봐요. 헬스를 다니는 사실이 아니고 거기서 얻고 싶어하는 느낌을 짚어준 겁니다. 자기도 말로 정리하지 못했던 것을 남자가 정리해주는 순간 어머나! 하면서 공감대가 터져버리는 거죠. 상대방을 웃겨줄 필요 없이 상대방의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찾고자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센 척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을 봐주세요. 마음이 조금 통했다면 한 겹 더 들어가실 차례입니다. 사람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누구나 다 가면을 씁니다. 괜찮은 척, 멋진 척, 쿨한 척.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다 약한 모습이 숨어있는데 그걸 가장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건드려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활짝 열리기도 합니다.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제가 범했던 실수처럼 대뜸 상대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기요 상처가 있죠? 라고 말하는 것은 취조에 불과합니다. 상대가 자랑처럼 혹은 가볍게 던진 말에서 그 반대편의 이면을 읽어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가 저는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잘 친해요 하면은 일반적인 남자분들은 오 인싸시다 부러워요 하고 넘기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센스 있는 남자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맞춰주다 보면은 정작 내 진짜 모습은 언제 보여주나 하면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가끔은 진짜 기분이 안 좋았을 때 그냥 안 좋은 것을 티내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순간 상대방의 눈빛이 크크크 하면서 흔들릴 겁니다. 다들 나보고 성격이 좋다 라고 칭찬할 때 이 남자만큼은 그 뒤에 숨은 피곤함과 외로움을 잘 읽어주니까요. 웃긴 얘기를 100개 하는 것보다 이런 게 100배 시계 먹힙니다. 세 번째 단계, 해결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이 되어주세요. 상대방이 자기의 속마음을 꺼내들 때 우리가 가장 망치는 부분이 바로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상대가 회사나 가족 이야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을 꺼낸다면은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건 네가 그렇게 했어야지, 야 그건 회사가 문제있다, 때려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것이 여자를 도와주는 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자기는 조언이나 해결책을 구하고자 남자한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니까요. 여자가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남자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못난 모습을 보여줘도 이 사람 곁에 있으면은 괜찮다 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니 여자의 말을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아요. 저라면 진짜 무너졌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진짜 고생했어요. 이렇게요. 평가나 충고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은 상대방은 이 사람 앞에서는 완벽한 척을 안 해도 괜찮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이 안도감이 가져다주는 중독성은 어마어마해서 상대방은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질 겁니다. 네 번째 단계, 불만의 다음을 그려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분위기가 조금 진지해지거나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은 상대방은 그저 오늘 상담 잘 받았다 생각하는 데서 그칠 겁니다. 우리는 상담을 잘해주는 상담사가 아니고 또 만나고 싶어지는 남자가 되실 필요가 있겠죠. 방법은 우리가 방금 나눈 이야기로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다음 장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령 상대가 저는 머리가 복잡했을 때 그냥 혼자 걷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여성과 헤어질 때쯤에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죠. 오늘 지연님이랑 대화하면서 생각이 왜 그렇게 많은지 진짜 알 것 같아요. 다음에 머리가 복잡한 날이 있으면은 제가 한강 근처에 그냥 걷기에 좋은 산책 코스를 알고 있어요. 다음에 같이 걸어요. 거기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걷기에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옆에서 제가 묵묵히 같이 걸어드릴게요. 이 한마디에 내가 오늘 너의 말을 잘 들었다 라는 확인, 다음이라는 기약, 너를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배려가 어필이 빠방빠방 돼버리겠죠. 사람은 자기가 상상한 장면에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상상 속에 남자 여자가 같이 서 있는 거죠. 이제 대화는 두 사람의 인생이 살짝 겹쳐지는 느낌으로 전달될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남자는 말을 잘해야지만 매력적으로 보인다, 여자를 웃겨줘야지만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려왔을 겁니다. 여자를 웃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상대방이 보내고 있는 신호를 디테일하게 눈치를 채지 못했을 겁니다. 상대방이 우리와 밤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입담이 화려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존중해주고 그 안에서 지쳐있던 마음을 우리가 조용히 잡아줬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무대 위에서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화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깊고 따뜻하게 잘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네이버에 매력있는 남자를 검색하시고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나서 가입 인사란에 여러분의 이메일을 기재해 주시면은 60만원 상당의 유료 강의와 여성과 대화하면서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미친 질문 리스트 100가지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